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전세계 자본시장의 분위기가 어수선합니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투자자들 사이에서 리스크 회피가 발생하면서 주식시장부터 시작된 패닉셀이 코인시장까지 흔들었습니다. 그나마 미국 주식시장은 하루 만에 반발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반등을 보였는데 코인시장은 아직은 불안감이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관심은 과연 앞으로의 방향성이 어떻게 이어질지입니다. 크립토 퀀트는 지금의 상황이 약세장이 아니라 축적의 기회라는 분석을 내놨고, 글래스노드는 전반적인 상황을 분석해서 하락과 반등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서 분석 전망을 공개했습니다. 과연 온체인 데이터 분석 업체들이 어떤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도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소 FTX는 기업가치 180억 달러 평가를 받으면서 9억 달러나 투자를 유치해냈습니다. CBDC가 비트코인 시장의 역동성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포브스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앞선 영상에서도 짚어봤지만 이번 비트코인 시장의 하락은 코인 시장 자체의 이슈라기보다 금융시장에서 시작된 리스크 회피의 연장선으로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마켓 인사이더는 현재 코인 시장의 하락은 금융시장 약화로 야기된 것이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코로나 델타 변이 확산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리스크 회피로 인한 패닉셀이 주식시장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이게 코인 시장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관심은 과연 앞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여부입니다. 물론 이건 전문가도 분석기관도 명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데이터를 통해서 가능성을 전망할 수 있는 수준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기관 글래스노드는 그래서 지금까지의 온체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강세 시나리오와 약세 시나리오 이렇게 나누어서 시장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런 전문 분석기관조차도 어느 한쪽으로 베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먼저 약세장을 의미하는 베어 케이스입니다. 약세장 가능성의 근거로는 4가지 정도가 제시됐습니다. 먼저 31,000달러와 18,800달러 구간의 지지 기반이 약하다는 겁니다. 매물대가 충분히 쌓여있지 않다는 의미로 2월에 있었던 머스크 빔 정도의 사이즈가 그대로 주저앉을 수도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글래스노드는 다음 근거로는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낮아졌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아직 락업 해제 물량이 남아있는 GBTC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 거론됐고, 기관 투자자들의 또 다른 투자 방식인 캐나다 펄포스 비트코인 ETF의 자금이 이달 초부터 유출됐다는 점 등이 근거로 거론됐습니다. 그만큼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매입 의욕이 이전보다는 약해졌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 활동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도 거론됐습니다. 거래량도 줄었고 블록 사이즈도 평시 대비 20% 정도 줄어든 상태라고 합니다. 또 온체인상에서 실현 손실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총 유통량의 33%에 해당하는 620만 BTC의 현재 시세가 매수 가격보다 크게 낮은 손실 상태이기 때문에 매도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거론됐습니다. 물론 강세로 이어지는 불케이스 시나리오도 제시됐습니다. 먼저 축적 성향을 가진 비트코인 보유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월 이후 비트코인 장기 보유 주소가 증가했고 6월 이후에는 비트코인을 축적하는 신규 주소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거래소의 비트코인 입금액이 역시 유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이 역시 장기 보유자의 홀딩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비트코인 채굴장 폐쇄 이후에 채굴자들 역시 비트코인을 축적하고 있는 상태로 나타난 점은 반등 가능성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글래스노드는 특히 장기 보유를 시사하는 지표 여럿이 긍정적인 사인으로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장기 보유자의 75%가 아직 이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 수치는 과거에도 강세장이 시작되는
발단이 되는 기준이었다. 이런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3년의 경우에는 장기 보유자 65%가 이익을 냈던 상황 이후에 비트코인이 강세장으로 돌아섰고 2017년에는 75%, 2020년에는 80%였던 때에 추세가 바뀌었습니다. 현재 이 수치가 75%라는 점이 주목 포인트가 된다는 것이 글래스노드의 설명입니다. 크립토퀀트는 현재 비트코인이 하락장에 있지 않다면서 지금을 축적의 시기라고 분석했습니다. 유투데이 보도 내용을 보면 크립토퀀트가 비트코인 MVRV 비율이 2017년 최고치였던 2만 달러 이후 충분히 하락하지 않아서 아직 약세장이 도래하지 않았다라고 분석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MVRV는 암호화폐가 블록체인에서 이동한 시점에서 보여진 가격의 평균과 현재 시가총액의 비율을 나타내는데 MVRV가 높다는 것은 비트코인의 현재 거래 가격이 투자자들에게 체감되는 가격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크립토퀀트 측은 현재 범위인 3만 달러에서 MVRV는 2020년 9월 이후 수준으로 도달했다면서 지난 주기에서는 동일한 수준의 구매가 2017년 1월에서 3월 사이에 나타났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닥에서 팔지 말고 바닥에서 축적해야 한다. 단기 데이터는 이런 좋은 기회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크립토퀀트는 현재의 하락이 비트코인의 약세장을 의미한다기보다 2020년 9월이나 2017년의 수준에서 매수할 수 있는 타임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이비트 데이터를 보면 2만 달러 초반대 풋옵션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장의 약세 전망에 좀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바이비트 데이터를 보면 2만 달러와 2만 2천 달러 비트코인 풋옵션 포지션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가격대 미체결 약정 규모는 무려 10,000 BTC에 육박하는데 미체결 약정 규모는 비트코인이 3만 달러 밑으로 하락한 뒤에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부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8,000달러와 10,000달러 사이까지 하락을 목표로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옵션 물량 증가가 대규모 투자 펀드나 고래에 의한 리스크 해칭 결과일 수 있다는 분석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 시장의 큰 손으로 불리는 러퍼 인베스트먼트가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영국 자산운용사 러퍼 인베스트먼트는 비트코인 투자로 큰 수익을 올린 큰 손으로 평가받는 곳인데 러퍼 인베스트먼트는 단기적으로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추가하기 힘들 것이다. 단기적으로 리스크가 크고 동시에 투기적 자산 특성을 보이고 있어서 대체 자산으로 의도했던 포트폴리오 상의 역할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퍼 측은 올해 상반기 비트코인이 잠재력 발휘 대비 과도한 버블의 징후를 보였다. 개인 투자자들의 투기, 과도한 레버리지, 도치코인, 일론 머스크의 SNL 출연 등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러퍼는 지난해 11월 6억 달러를 시작으로 해서 비트코인에 지속적으로 투자한 뒤에 지난 4월 고점에서 매도해 11억 달러의 수익을 남긴 곳입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수익을 남길 만큼 남긴 투자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비아냥 섞인 비판도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은 암호화폐 자산 이동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불법 자금 추적을 위해서 발신자와 수취인의 세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암호화폐 자산 이전 규정 강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른바 트래블 룰이라고 불리는 FATF의 디지털 자산 규제 지침이 적용돼서 규제기관은 암호화폐를 쉽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소식도 물론 잇따르고 있습니다. 마스터카드는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암호화폐 결제 테스트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마스터카드는 달러화와 1대1로 교환되는 스테이블 코인 USDC를 매개로 활용하기로 했는데 이용자가 디지털 지갑에서 보유한 암호화폐를 매장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부 암호화폐가 달러보다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더 빠르고 더 간편하게 교환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프로젝트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가상화폐의 실용성을 크게 확장시킬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규제 이슈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소 FTX는
무려 9억 달러 규모의 시리즈 B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투자자 몇몇이 특히 눈에 띄는데 소프트뱅크, 세콰이어 캐피탈, 패러다임 등이 참여했습니다. 밸류에이션은 180억 달러로 평가받았는데 역대 최대 규모 암호화폐 투자 라운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이 시장에는 엄청난 규모의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즘 CBDC 이슈를 놓고 말들이 많습니다. 미국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CBDC가 나오면 가상화폐는 필요 없다 이렇게 발언하면서 촉발된 건데, 포브스의 암호화폐 글을 기고하는 숀스타인 스미스 교수는 CBDC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장의 역동성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히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는 CBDC가 비트코인을 쓸모없게 만들 것이라는 의견이 있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이런 경쟁이 시장의 역동성을 더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CBDC가 보편화되고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가 주류화될수록 해당 업계는 더 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호재성 이슈도 있고 여전히 악재성 이슈도 있습니다. 그래서 혼돈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해서 먹고 사는 분석기관조차 방향성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말 다한 것 아닌가,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앞서 짚어본 이런저런 데이터들을 보면 아직 추가 하락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긍정적인 소식들도 전해지고 있는 만큼 반전의 가능성 역시 여전히 존재합니다. 일론 머스크와 잭 도시의 토론 과정에서 시장의 분위기를 전환시킬 수 있을 정도의 이슈가 나와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아무 힘이 없는 개미 투자자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시장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하는 것 말고는 별다른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이 또한 투자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지금의 시기를 경험을 축적하는 시기로 만드실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